이 시간에는 8장, 여러분들 이제 8장 해밀턴 이퀘이션 솔루션. 해밀턴 운동 방정식들인데, 해밀턴 운동 방정식은 의외로 학생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자격 시험에 뭐 그냥 처음 어떤 문제에 그 A로 떡밥으로 해밀턴 운동 방정식을 쓰고 그다음에 B 푸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내봤어요. 그때 처음에 A의 해밀턴 운동 방정식을 상당히 많은 수학생이 뭐라고 썼냐면 H는 뭐 이렇게 쓰고 말아버렸어요. H는 해밀턴이 아니죠. 해밀턴이 해밀턴 운동 방정식이 아니고, 해밀턴 운동 방정식은 그걸 풀어서 바로 문제의 다이내믹스를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뭐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미분이 어디까지 들어있어야 되는데 해밀토니안에는 그게 없잖아요. 내 학생들이 자주 안 하니까. 왜냐면 뉴토니안 미케닉스 우리가 익숙하고 라그랑지아는 대학원 수준에서는 자주 하니까 익숙한데 해밀토니안 이퀘이션 모션은 의외로 자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잘 모르죠. 그 부분이 맹점이에요.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라 익숙하지 않아서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골드스타에는 이 해밀토니안 파트가 굉장히 길어요. 챕터로 하면 8장부터 끝까지예요. 거의 8장부터 끝까지가 다 해밀토니안 관련된 건데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걸 다 못하고 주로 8장하고 그다음에 12장에 조금 그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다 보면 생략되는 부분이 뭐가 되냐면 카노니칼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이제 해밀턴 자코비 띠오리, 그다음에 이제 케이오스 뭐 이런 것들이 빠지게 돼요. 시간이 많으면 할 텐데 우리 시간이 없어. 그래서 이제 약간 간략한 버전으로 해보려고 그래요. 해밀턴 이퀘이션이 어떻게 나오는지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라그랑지안 익숙하니까 라그랑지안은 뭐 Q와 Q 도트와 그다음에 시간 이런 것들이 함수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해밀토니안을 바꾸려고 하는데 해밀토니안은 H로 쓰고 해밀토니안의 변수가 Q와 P 그리고 시간 T예요. 변수가 달라요. 라그랑지안은 Q와 Q 도트 그 다음에 타임, 해밀토니안은 Q와 P 그리고 타임. P는 이 Q에 대응하는 운동량이겠죠. 카노니칼 모멘텀이에요. 그래서 여기 P는 라운드 L, 라운드 Q예요. 그러니까 여기 라그랑지안을 알아야 해밀토니안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지. 라그랑지안을 알아야 돼요. 해밀토니안을 만들려면 라그랑지안을 알아야 돼. 뭐 이런 경우가 있나? 라그랑지안 이야기할 때는 T 빼기 V라고 하면서 그때 해밀토니안의 그 T와 그 V를 가지고 라그랑지안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해밀토니안을 만들려면 라그랑지안을 알아야 된다고? 이거 순환 논리잖아. 도대체 어느 걸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야. 이렇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걸 피해가는 방법은 있어요. 피해가려면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로 최소작용 원리, 리스트렉션 프린시플을 사용해서 하면 해밀토니안에 대응하는 해밀토니안에 대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적분 방정식으로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로부터 끄집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간 나면 하고 아마 더 시간이 안 남을 것이므로 안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해요. 나중에 시간이 남더라도 제가 보강 비디오 그런 데다가 이제 할 생각이고 주 수업에서는 안 하려고 해요. 우리는 이제 라그랑지 익숙하니까 라그랑지안에서 해밀토니안에 들어온 이 P 파라미터. P가 이제 운동량인데 대부분의 경우에 문제가 없어요. 역학적인 시스템에서 별 문제가 없는데 일렉트로마그네틱 커플링이 있는 경우, 특히 포톤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A 벡터 포텐셜이 모멘텀을 가진단 말이에요. 포톤 모멘텀이 있으니까. 그래서 모멘텀이 더해지거나 빼지거나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포지션에 대응하는 모멘텀이 MV가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뭐
다른 것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루트를 통해서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해요. 그냥 MV다 할 거면 왜 이걸 가르쳐 주겠어,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좀 시스템이 좀 해밀토니안이 낯설다 또는 라그랑자이 낯설다 뭔가 좀 항이 내가 못 보던 것들이 있다 그러면 정규 운동량, 카노니컬 모멘텀을 이 방식으로 꼭 구해야 되겠어요. 이게 왜 그렇게 돼요? 자, 어쨌거나 여기서는 이제 Q와 Q 도트 그 다음에 이제 이걸로 만들어져는 이제 이퀘이셔널 모션이 뭐냐면 ddt 라운드 Q 도트 여기 라운드 t는 0 이거였잖아요. t래 Q 뭐였죠? 근데 이게 2차 미방이에요. 보다시피 한 번 미분하고 한 번 더 미분하니까 이게 이제 2차 미방. 2차 미방인데 이 해밀턴 이퀘이셔널 모션, 해밀턴 운동원형식은 1차 미방이에요. 여기서는 운동원형식이 두 개가 나오게 되고 1차 미방이에요. 1차 미방 두 개가 나오게 돼요. 그 2차 미방 두 개는 이런 거예요. Q 도트는 라운드 H, 라운드 P, P 도트는 마이너스 라운드 H, 라운드 Q. 이건 1차 미방이죠? 시간에 대한 1차 미방이니까 1차 미방은 헷갈릴 만한 요소들이 있죠? 서로 예를 들어서 Q 도트를 구하려면 해밀토니안을 P로 편미분해야 돼. P 도트를 구하려면 해밀토니안을 Q로 편미분해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 부호로 붙여야 돼. 이 마이너스 부호가 어디 붙느냐가 이제 헷갈리겠죠? 두고두고 헷갈릴 수 있을 거 아니야? 헷갈리면 우리는 심플한 익샘플을 가지고 이거를 안 헷갈리도록 바로잡기만 하면 되겠죠. 이때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서 사용하는 심플 익샘플이 하모닉 오실레이터예요. 하모닉 오실레이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하면 쉬워요. 2n분의 p제곱 여기 2분의 1 kx의 제곱 하모닉 오실레이터죠? 이걸 가지고 해보는 거죠. 여기 x 도트는 라운드 h 라운드 p니까 계산해보면 p에 대해서 표현하면 n분의 p죠. n분의 p 그 다음에 p 도트는 마이너스 라운드 h 라운드 x가 될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kx가 되겠네. 익숙한 표현이죠. p 도트가 마이너스 kx다. 힘이 마이너스 kx 복원력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호가 헷갈리면 이걸 쓰면 돼요. x 도트는 n분의 p. 이건 당연한 것 같죠? 속도는 n분의 p다. 이거 뭐 운동량의 정의 아니야? 더 이상 정의가 아니야. 운동량은 더 이상 정의가 아니야. 운동량은 계산의 대상이야. 얘기하겠지만 라그랑자로부터 계산해야 된다. 저거 싫으면 그 뭐지? 아까도 얘기했죠. 적분 베리에이셔널 프린시플로부터 유도해야 돼. 너무 귀찮잖아. 라그랑자를 알고 거기서부터 이제 정도를 구하는 게 쉬워요. 부호가 헷갈리면 간단한 시스템을 걸어가죠. 간단하게 해보고 이건 한 20초면 되겠죠? 해보면 이 부호가 맞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요거 두 개다. 요거 각각의 1차 미방이고 이게 뭐 여기서 봐도 그렇지만 결합돼 있죠. x가 p에 의해서 x 도트가 p에 의해서 계산되고 p 도트가 x에 대해서 계산되니까 결국 순환 논리 아니야. 요 p 자리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x의 2 도트가 되는 거고 x2 도트가 다시 말하면 여기다 집어넣어볼까요? p가 mx 도트니까 mx 도트를 시간에 대해서 다시 미분했다 이 이야기 아니에요. 그러면 mx2 도트 아니에요. mx2 도트가 마이너스 kx. 이거는 운동한 형식이잖아. 이렇게 해서 바로 한 번에 나왔을 2차 미분 방정식인데 2차 미분 방정식을 2스텝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게 컴퓨터가 쓰는 방법이에요. 컴퓨터로 여러분들이 미분 방정식을 풀 때는 모든 2차 미분 방정식을 한 번에 안 풀고 1차 미분 두 개로 쪼개요. 항상. 그래서 뭐 y 더블 프라임 더하기 뭐
Py 프라임 더하기 Qy 이퀄 뭐 제로 뭐 이런 미방을 푼다고 하면은 제로는 좀 재미없나? 뭐 F 이런 미방을 푼다고 하면은 컴퓨터를 사용해서 이걸 푼다고 어떻게 하냐면 뭐 y 프라임이라는 놈을 뭘로 치환을 해버려. 얘를 뭐라고 치환할까? 뭐 g라고 치환할까? g? 그러면 g는 그러니까 y 프라임은 g 이런 미방이 하나 있는 거고 치환했으니까 또 하나는 여기다가 이제 이건 y 프라임의 프라임이죠. 얘는 g 프라임이라고 쓸 수 있잖아요. 얘는 g니까 g 프라임은 이항하면 마이너스 g 빼기 q y는 그대로 쓰고 더하기 f 이런 꼴 쓰시겠네. 1차 미방 두 개죠. y와 g에 대한 1차 미방 각각에는 1차 미방이잖아요. y와 g에 대한 1차 미방 두 개 g와 q가 동시에 나타나니까 좀 복잡하긴 하다 그죠? 근데 어쨌거나 이걸 1차 미방 두 개로 항상 2차 미방은 이렇게 돼요. 1차 미방은 쉬운 것이 적분이 쉽잖아. 이걸 그러니까 뉴메리컬하게 할 때 쉽다 이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보통 이제 이거를 컴퓨터로 할 때는 타임이 필요하잖아요. 어느 시점에서 그 다음 시점 거 계산하고 초기 조건으로부터 나중 걸 계산하는 그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y 프라임은 g라는 정보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y의 n 플러스 1번째 시간 거는 y의 n번째 시간 거에다가 더하기 기울기가 이거니까 g 그 다음에 델타 t 이런 식으로 계산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 앞에 시간 것과 그 시간에서 기울기 가지고 그 다음 시간 것 계산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g도 g 프라임이 요거라는 거 알면은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g의 n 플러스 1번째 타임 것은 요게 기울기니까 g의 n번째에다가 요걸 n번째 시간에서 계산한 기울기에 곱하기 델타 t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히 그 다음 시간 거 구하고 그러니까 처음 시간을 벡터 가지고 우변을 다 구하고 거기다 시간 간격 적당히 가정하는 거죠. 작게 잡으면 작게 잡을수록 정확해지죠 계산이. 근데 너무 작게 잡으면 트렁케이션 에러가 생겨서 계산이 똑바로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컴퓨터에서는 또 트렁케이션 에러라는 게 있거든. 컴퓨터는 부동소수점 연산을 완벽하게 하지 못해요. 0이 존재하지 않아요 컴퓨터 속에서는. 그래서 64비트 컴퓨터라면 10의 마이너스 뭐 200승? 100승인가 200승인가 모르겠는데 그게 0이에요. 그보다 작은 수는 얘는 생각 못해. 0이야.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너무 작게 쪼개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적당히 쪼개야 돼. 적당히 뭐 1000분의 1에서 10,000분의 1 정도로 쪼개는 게 일반적이죠. 내가 보통 1이라고 생각하는 스케일을 한 1000분의 1, 10,000분의 1 정도 쪼개면 충분히 작은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10분의 1이나 100분의 1로 쪼개면 잘못하면 너무 리븐 스텝이 러프해가지고 에러가 커질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그 다음 시간 거를 계산하고 그 나온 걸 또 데이터에 저장해놨다가 그 다음 시간 거 계산하고 뺑뺑이 돌면 돼요. 그러면 나중 시간 모든 시간에 대한 y와 모든 시간에 대한 g를 구할 수 있죠.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1차 미방은 연립 1차 미방으로 바꾼다. 2차 미방이 한 두세 개 연립되어 있으면 1차 미방이 그 개수만큼 2배씩 늘어나겠죠. 그것들을 연립해서 푸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되게 단순한 엄청나게 쉬워요. 그 프로그램으로 구현한다는 거는 무지 쉬워. 근데 그렇게 제가 지금 말하는 알고리즘은 제일 단순한 미분푼 알고리즘이고 그렇게 풀면 이제 굉장히 계산 속도도 느리고 모든 데이터점을 다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계산 속도 느리고 정밀도도 보장이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걸 극복하는 테크닉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론지쿠타라든지 좀 더 시간을 적게 쓰면서 정밀도를 높이는 그런 스킬이 있는 거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서 코딩하고 해도 대부분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컴퓨터 풀기에는 이게 훨씬 유리한 전략이라는 거예요. 바로 전산화할 수 있어요. 컴퓨터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풀어요. 모든 미방 프로 패키지가. 오케이, 다시 돌아옵시다. 그래서 요거를 해밀턴 운동방정식이라고 한다. 해밀턴 운동방정식 그러면 이거 두 개. 하나가 아니고 두 개. 운동방정식 둘이에요. 라그랑지 운동방정식 그러면 요거잖아요.
뉴턴의 운동 방정식 그러면 이거잖아요. 이것들이 다 같은 거죠. 같은 차원의 이야기예요. 얘가 담고 있는 정보가 얘고 얘가 담고 있는 정보가 얘예요. 근데 모든 일이 그렇지만 풀어져 있는 게 더 쉽죠. 이거 압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정보가 이렇게 압축되어 있어요. 얘는 풀어져 있어요. 동일하죠. 근데 처음에 쉽다 이거지. 그리고 요걸 풀 때도 우리가 뭐 접근을 2번 해야 되니까 한 번 접근이 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한 번씩 돼 있는 상태다.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제 여기 라그랑지안 해밀토니안을 보내는 그 과정을 조금만 이야기해 봅시다. 라그랑지안을 해밀토니안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르장드르 변환이라고 해요. 르장드르. 열물리에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것일 텐데 내부 에너지를 엔탈피로 보낸다든지 헬름홀츠 프리 에너지를 깁스 프리 에너지로 보낸다든지 그런 거 할 때 옆에다가 뭐 PV 같은 거 더해가지고 이렇게 변환했던 그런 거 기억날 거예요. 그게 르장드르 변환인데 기본적으로 그 르장드르 변환이라는 것은 변수를 독립변수로 바꿔주는 변환이죠. 얘를 라그랑지안에서 이야기해 봅시다. Q와 Q 도트와 T. 지금 제가 이제 다 1차원으로만 이야기하지만 이게 여러 멀티 디멘전으로 바뀌어도 기본 컨셉은 똑같기 때문에 그죠? 여기다 QI 이렇게 붙이면 해밀토니안 운동 방정식도 똑같은 식으로 뭐 n개의 파라미터가 있다면 2n개의 미분 방정식이 되니까 그걸 알 테니까 1차원 가지고 모든 걸 이야기해 볼게요. 이걸 가지고 이제 전미분을 구해봅시다. 이 라그랑지안의 전미분을 구해보면 그 전미분은 DL이죠. 근데 이것들이 독립변수가 3개 있기 때문에 얘는 첫 번째 변수에 대한 편미분 dq 그 다음에 두 번째 변수에 대한 편미분 dq 도트 그 다음에 세 번째 변수에 대한 편미분 dt 이런 식으로 세 개의 전미분으로 쪼개지겠죠. 이게 이제 열물리 방식이고 이거를 이제 다른 물리학에서 버전으로 이야기하면 이건 뭐냐면 방향 벡터 같은 거죠. x 벡터, y 벡터, z 벡터. 변수 공간에서 x 방향, y 방향 뭐 그런 거죠. 변수 공간에서 이게 서로 직교하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일종의 그레디언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수 공간에서의 그레디언트가 각각의 벡터 방향으로 이제 성분분해를 하는 거죠. 첫 번째 벡터 방향, 두 번째 벡터 방향, 세 번째 벡터. 그러니까 이 라그랑지안이 변하려면 Q가 변해서 변하든지, Q 도트가 변해서 변하든지, T가 변해서 변하든지. 요 변수들 간에 서로 직접적인 대놓고 상관관계만 없다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쓰면은 요게 뭐죠? 요거는 우리가 요게 뭐예요? 요게 P죠? P의 정의잖아요. 정줄 운동량.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라그랑지 운동 방정식으로 생각해 보면 ddt 라운드 L 라운드 Q 도트 빼기 라운드 L 라운드 Q가 0이니까 얘가 P니까 지금 얘를 물어보면 이거는 P 도트죠. 라운드 L 라운드 Q는 dP dt 다시 말하면 P 도트죠. 얘는 P 도트예요. 그래서 dL을 P 도트 dQ 더하기 P dQ 도트 요건 그냥 볼게요. 라운드 라운드 T dt 이렇게 세 개로 써지는 거죠. H라는 다른 그러니까 이제 L이나 H 같은 거 열물리로 말하면 마치 포텐셜 같은 거죠. 엔탈피, 뭐 내부 에너지,
헬르몰트 프리 에너지, 깁스 프리 에너지 같은 거 그런 이제 서머다이내믹 포텐셜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 상태 변수로 계산되는 상태 함수들 라그랑지안도 어떤 상태 함수 H도 상태 함수 상태를 기술하는 변수가 Q와 Q 도트와 T 여기서는 Q와 P와 T Q와 P와 T 어떻게 변환하냐 이렇게 변환하면 돼요. Q 도트 P 빼기 라그랑지안 라그랑지안은 저기 다시 Q와 Q 도트와 T의 함수죠. 자, 이게 이제 이 변환 관계를 르장드르 변환이라고 이야기해요. L을 H로 바꾸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Q 도트 P 빼기 라그랑지안.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되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번에 이제 DH를 해봐요. 그러면 얘는 좌변을 한다고 그러면 변수가 Q와 P와 T니까 라운드 H, 라운드 Q, DQ 라운드 H, 라운드 P, DP 그 다음에 라운드 H, 라운드 T, DT일 거 아니에요? 이거 좌변을 한 거고 우변을 계산한다면 우변을 계산하면 여기 이미 있죠? D 가로 열고 Q 도트 P 이거 그냥 쓸게요. 이렇게 일단 계산하는 스텝을 보여주기 위해서 빼기 DL일 거 아니에요? DL을 지금 이미 이렇게 계산해놨고 첫 번째 이건 곱해진 함수의 미분이니까 앞에 거 미분 또는 뒤에 거 미분 그죠? 그래서 이거는 P DQ 도트 더하기 Q 도트 DP 이게 두 항으로 쪼개질 거고 뒤에 라그랑지안의 미분 앞에 있으니까 저거 그대로 쓸까요? 제일 밑에 거 내렸을까요? 빼기 P 도트 DQ 빼기 P DQ 도트 도트가 이게 잘 보여야 될 텐데 도트가 이게 여기저기 찍혀 있죠. 빼기 라운드 L 라운드 T DT 자 똑같은 거 여기 있네. PDQ 도트 똑같은 건 생략해서 없어지고 됐네. 이제 이거 저게 위치만 바꿔서 적으면 위에 거에 맞게 마이너스 P 도트 DQ 플러스 Q 도트 DP 빼기 라운드 L 라운드 T DT가 됐죠. 아하 그래? 그러면은 요놈이구나. 다시 말하면 P 도트가 마이너스 라운드 H 라운드 Q구나. 그 다음 두 번째 요놈이구나. 아하 Q 도트가 라운드 H 라운드 P구나. 해밀턴 운동 원자식 나왔잖아요. 마지막으로 보너스로 얘도 나오죠. 라운드 H 라운드 T는 마이너스 맞죠? 마이너스 라운드 L 라운드 T다. 그래서 만약 라그랑지안이 시간에 대해서 의존하는 한 익스플리시트하게 라그랑지안 안에 타임 T라는 변수가 들어있지 않으면 해밀토니안도 타임에 대한 편미분이 없다. 동시에 있는 거죠. 요거 세 개죠. 변환해서 얻는 것은. 요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잊어버리고 있지만 자주 안 쓰니까 잊어버리고 있지만 앞에서도 잠깐 아마 라그랑지안 할 때도 한 번쯤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 르장드르 변환을 통해서 요 릴레이션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루트로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요 중에서 요거 세 개를 다 합쳐서 이거를 이제 Canonical Equations of Hamilton이라고 이제 책에 써 있는데 우리가 뭐 그렇게 기억을 잘 못하죠. 해밀턴 운동 방정식 보통 요 앞에 두 개를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고요. 해밀턴 운동 방정식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고 마지막 거는 타임 디펜던스 따로 우리가 기억을 하죠. 헷갈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해밀토니안의 정의로부터 Q 도트 P 빼기 라그랑지안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멀티 디멘전이 되면
멀티 디멘전이 된다면 이제 해밀토니안의 표현이 약간 달라지겠죠? 해밀토니안의 표현이 지금 이제 1차원 위치 변수가 이제 하나밖에 없을 때 지금 이런 형태고 간단한 형태고 위치 변수가 이제 여러 개가 되면은 해밀토니안은 좀 다르게 써야 되죠? 멀티 디멘전이 되면은 해밀토니안이 뭐 Q1부터 Q2 그래가지고 QN까지 있고 얘도 뭐 P1부터 P2 해가지고 PN까지 있고 시간이 있고 뭐 이렇게 N디멘전 해밀토니안이라고 그러면은 저것이 어떻게 QI 도트 PI의 서메이션 I 이렇게 돼야 되겠죠. 빼기 라그랑자. 라그랑자는 뭐 길게 이렇게 되겠죠. 앞에 요 부분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방정식도 QI의 도트는 이거에 대응하는 정중 운동량 생각해서 라운드 H, 라운드 PI 이렇게 계산하면 될 거고 PI 도트는 마이너스 라운드 H, 라운드 QI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디멘전이 올라가면 이 우변의 첫 번째 Q 도트 P 이 부분만 벡터곡으로 이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Q 벡터와 P 벡터의 내적 이렇게 써도 되니까 Q 도트 P인 건 마찬가지. Q 도트 속도 벡터와 운동량의 벡터의 곱이죠. Q 도트 P 이거에 이제 특할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어요. 자, 됐죠? 여기서 P가 정준 운동량이다. 항상 PI는 라운드 L, 라운드 QI 도트로 계산하는 정준 운동량, 카노니컬 모멘텀 사용한다. 잊어버리면 안 되겠고요. 자, 연습을 해야 되겠죠? 연습을 해봅시다. 이렇게 연습. 책의 구성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제 마음대로 그냥 그렇게 구성했어요. 나머지 이제부터 연습 문제만 계속 풀 거야. 해밀토니안은 다 그 챕터 A에서 필요한 메인 스킬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연습만 하자. 해밀토니안 나타나면 어떻게 요리를 해야 되는지. 대충 3단 논법이에요. 처음 해밀토니안을 셋업하라. 안 가르쳐줘요. 많은 문제. 해밀토니안을 안 주는 경우가 많아. 해밀토니안 문제는 해밀토니안을 안 줘. 왜? 당신이 만드세요. 해밀토니안을 만드는 것도 간단치 않을 경우가 있거든. 해밀토니안을 안 줘요. 그래서 H를 처음에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운동방정식을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운동방정식을 풀든지 말든지. 보통은 이제 해밀토니안 문제는 풀으라고까지는 잘 안 하죠. 그냥 라그랑자로 푸는 게 훨씬 효과적이니까. 근데 뭐 저는 시간도 좀 있고 하니까 쉬운 거 레벨로 하려고 거니까 책엔 없지만 한 번씩 풀어볼게요. 어떻게 풀리는지. 더 쉬운지 어려운지 한번 봅시다. 첫 번째는 센트럴 포스. 센트럴 포스 문제를 해봅시다. 센트럴 포스라는 건 포스가 반지름만의 함수인 거. 그래서 이제 포텐셜이 있고 이걸 주는 포텐셜도 반지름만의 함수인 거. 이런 게 이제 센트럴 포스를 주는 포텐셜이죠. 벡터가 아니고 R 벡터가 아니고 R의 함수인 거. 이런 경우. 이런 경우 이제 해밀토니안을 셋업한다면 해밀토니안을 셋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밀토니안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간단한 경우는 굳이 라그랑자까지 우리가 봐야 되겠어? T 빼기 V로 해도 되겠죠? T 빼기 V 이렇게 셋업하면 되겠는데 V는 주어진다고 하고 VR이라고 하고요. T가 문제인데 이제 보다시피 이제 R 벡터가 들어가 3차원 문제, 본질적으로는 3차원 문제라고 생각하면 카이네틱 에너지 파트가 3차원이 돼야 되는데 이걸 XYG로 쓰는 것은 좀 그렇죠.
그렇잖아. 2분의 mx x 방향의 속도, y 방향의 속도 그렇게 쓰면은 문제가 잘 되겠어? 잘 안 되겠지? 라디얼 방향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면 어떻게 돼? 이 질량이 m이라고 하고 2분의 m r 도트의 제곱 r 세타 도트의 제곱 그 다음에 r 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파이 도트죠? r 사인 세타 파이 도트의 제곱 가로를 밖에다 크게 치고 이런 형태가 돼야 되겠죠? 왜 이렇게 돼야 되니? 왜 이렇게 돼야 되죠? 지금 우리가 우변에 쓴 거는 뭐냐? r 도트 벡터의 제곱을 쓴 건데 r 도트라는 이거 뭐 말하려면 긴데 해야 되겠지? r 벡터는 뭐야? r 벡터는 어떻게 써야 돼요? r 방향이죠. r과 r 방향인데 r에는 다른 거 없지만 r 방향에는 세타와 파이가 들어있죠. 이렇게 r 방향은 세타와 파이만의 함수죠. r의 함수가 아니고 r은 어느 거의 함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r 도트라는 것은 dr dt 앞쪽을 미분한 것과 그 다음에 뒤에 쪽 미분한 게 있겠죠. r dr hat dt가 있는데 요건 쉽고 이건 r 도트고 그게 이제 첫 번째 항을 주는 거고요. 요 놈이 문제인데 r 도트 방향 이게 이걸 하려면 또 작도를 해야 돼요. 물론 대학원생들이니까 이거 여러 번 해봤겠지만 이게 이제 안 헷갈려야 끝나는 거니까 제가 알기로 요 안에 그거 헷갈리는 학생들 몇 명 있어. 자, 점피를 생각하죠. 점피 여기까지가 r 해트 벡터라고 합시다. 크기가 1인 벡터예요. 벡터를 해요. 그러면 이게 x, y, z 축이 있는데 x축, y축, z축 z축과 이루는 각도가 세타죠. 그 다음에 이 점피를 xy 평면에 정사형하면은 그거의 x축과 이루는 각도가 파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제 r 방향 이런 건 이런 방향, 이 방향인데 여기서 얘를 약간 시간에 대해서 얘가 움직인다. 어느 쪽으로 움직일지 모르는데 뭐 r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는 거 우리가 했고 세타 방향, 얘가 세타 방향으로 약간 움직일 수도 있고 얘가 지금 r 해트가 세타와 파이의 함수니까 세타가 약간 변해도 얘는 변하고 파이가 약간 변해도 변하잖아요. 세타가 변했을 때 세타가 약간 늘어난다고 하면 이 r 해트 벡터가 약간 이쪽으로 가겠죠? 약간 이쪽으로 갈 텐데 그때 일단 작은 원호가 이렇게 그려지잖아요. 약간 이렇게 가는데 이 원호의 길이 방향, 이 원호의 길이가 d 델타 r 벡터인 거거든요. 세타가 약간 늘어났을 때 이 원호의 길이, 요놈이 이제 델타 r 벡터인데 그 델타 r 벡터의 크기가 보면 원호니까 반지름 1 곱하기 각도 델타 세타 방향은 요 방향이죠. 그죠? 그 방향은 뭐 일단 중요하진 않으니까 일단 놔둘게요. 하여튼 요 방향 크기는 델타 세타예요. 그거를 t로 나누면 그죠? 그걸 t로 나누면 델타 세타 나누기 델타 t니까 세타 도트가 된다. 이게 앞에 크기가 1. 이거 지금 유닛 벡터니까. 그래서 여기 r 그 컴포넌트가 세타 컴포넌트가 그래서 앞에 r 붙어 있으니까 r 세타 도트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거. 마지막 파이는 이거 이제 xy 평면의 정사형은 여기서 생각해야 되죠. 파이가 증가할 때 이 r 벡터는 저 안쪽으로 쏙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거하고 똑같은 일이 밑에서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움직이죠. 파이가 약간 늘어나면 델타 파이만큼 파이가 증가할 때 xy 평면상에서 이 r 벡터의 그림자가 안쪽으로 이렇게 쏙 들어갈 텐데 r 벡터가 쏙 들어가는데 그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리가 이만큼인데 이 원호의 길이는 반지름이 이거잖아요. 이거는 반지름 이게 뭐예요? r 사인 파이죠 이게.
네, 반지름 R이 지금 1이니까 이 길이가 지금 사인 파이예요. 사인 세타. 이게 지금 Z축 쪽으로 코사인이고 XY 평면으로 사인이니까 그림자의 길이가. 그래서 얘 길이가 사인 세타예요. 반지름 길이가 1이니까 1 곱하기 사인 세타가 반지름이고 거기다가 이 각도로 곱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 이제 델타 R 벡터는 요런 벡터인데 여기 화면 속으로 쑥 들어가는 벡터고 크기는 요만큼이죠. 크기가 지금 그래서 원호익이니까 반지름 1 곱하기 사인 세타 이게 반지름이고 각도가 델타 파이. 그죠? 방향은 요 방향. 방향은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어차피 요 세 방향은 직각이니까 요 R 방향과 요 세타가 증가하는 방향과 파이가 증가하는 방향 서로 세 개가 직각이에요. 방향은 서로 직각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거고 방향은 무시하고 크기만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시간에 대해서 또 미분할 거니까 앞에다 R을 곱하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결국 얘도 R 사인 세타 그다음에 여기도 시간을 미분하면 파이 도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R 사인 세타 파이 도트 제곱 되죠.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 파트는 이렇게 구하면 됐고, 그래서 R 세타 파이로 썼는데 써놓고 보니까 어때요? R은 나타나는데 세타는 나타나 파이가 안 나타나죠. 써놓고 보니까 해밀토니안이 이런 형태예요. R과 근데 여기서 아직 R 도트네, 그지? 우리가 근데 해밀토니안은 원래 R과 PR, 그죠? R에 대응하는 PR을 써야 되는데 아직은 PR로 바꿔놓지는 않았는데 PR을 쓸게요. 구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세타가 들어있죠?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해 미분도 들어있으니까 아마 P 세타도 있을 거고 근데 앵글 파이가 없죠? 앵글 파이가 없고 대신 파이 방향 미분만 있으니까 P 파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죠. 포텐셜의 R 성분이고 타임 없잖아요? 요런 꼴이에요. 센트럴 포스는 항상 요 모양이에요. 해밀토니안을 바꾸면 우리가 기대한 건 이거였겠지. HR을 알고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혹시 이거 아닐까? 센트럴 포스니까 반지름만에 해밀토니안을 바로 딱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렇게 되지 않죠? 세타 방향 같은 건 완벽하게 두 개가 다 있으니까요. 하여튼 이런 문제가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PR도 구해야 되고 P 세타도 구해야 P 파이도 구해야 돼요. 어떻게 구해? 어떻게 구하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스텝이고, 근데 아직 다 쓴 건 아니에요. PR, 요 형태로 써야 되니까, PR과 P 세타를 구해야 해밀토니안을 요 폼으로 쓸 수 있잖아요. PR부터 먼저 구해봅시다. PR을 어떻게 구하냐면, 라그랑잔을, 갑자기 또 글씨가, 프로젝션이 이게 논리니어해. 어떤 부분은 글씨가 이게 다르게 써지네. 라운드 R 도트로 구해야 되죠? 근데 L은 다시 뭐냐면, L은, 이거 누가 빼기로 썼어? 더하기 써야죠. L이 T 빼기 V죠. V니까 거의 같은 폼이니까 여기다 그냥 계산할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R 도트가 여기 있으니까 계산하면 이게 MR 도트 되죠? MR 도트가 PR이야. 그 다음에 P 세타는 라운드 L 라운드 세타 도트니까 여기 세타 도트 있으니까 M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빠지고 MR 제곱 MR의 제곱이 나올 거고 세타 도트를 써야 되겠죠. P파이는 여기도 있죠? 여기도 E 없어지고 MR 제곱 사인 제곱 라운드 파이 도트인데 M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그다음에 파이 도트 한번 되겠죠. 됐죠? 좀 느리네. 오케이. 됐어요? 근데 이제
해밀토니안을 아직 못 썼죠. 해밀토니안을 R 저 형태로 쓰려면 여기 있는 놈을 거꾸로. 아 그래? 그러면 이게 R 도트가 n분의 PR이구나. 그 다음에 R 세타 도트가 MR 제곱분의 P 세타구나. 그 다음에 파이 도트가 파이 도트가 MR 제곱 사인 제곱 세타분의 P 파이구나. 이거를 가지고 이 해밀토니안에다가 저걸 대입하면 어떻게 써냐? 2분의 M R 도트 자리에 M분의 PR 이거의 제곱. 그 다음에 R 제곱 세타 도트 자리에 MR 제곱분의 P 세타의 제곱. 마지막으로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 쓴 다음에 파이 도트 자리에 MR 제곱 사인 제곱 세타분의 P 파이 쓴 다음에 이거에 제곱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이제 똑같은 게 중복삼복이 있는데 좀 정리하면 2m분의 PR의 제곱. 이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2 있고 m 밑에 하나 있고 2m R 제곱분의 P 세타의 제곱. 제가 지금 운동 에너지 파트만 썼네. 포텐셜 에너지 파트를 안 썼네. VR이라고 썼어야 되겠죠. 포텐셜 에너지도 넣고. 자, 세 번째 항은 R 제곱 M 하나 남고 2m R 제곱 사인 제곱 세타분의 P 파이의 제곱. 마지막으로 이제 포텐셜 에너지 VR. 이렇게 써야지 1단계 완성. 1단계 해밀토니안을 구한 거야. 이게 지금 PR 세타, P 세타, P 파이만의 함수로 쓴 거잖아. 여기까지 해야지 돼요. 귀찮을 수는 있는데 여기까지 해야 1단계 완성한 거야. 보통 해밀토니안 쓰시오 그러면 저걸 써야지 되는 거지. 그게 문제에서 묻는. 그 다음 계산하기 위한 저게 스타팅 포인트가 되는 거죠. R과 PR. 그러니까 포지션과 모멘텀만으로 써야 돼요. 속도 이런 게 나타나면 안 되지. 여기 안에. 아시겠죠? 여기까지 와야 돼. 귀찮지만 여기까지 와야 돼. 뭐 암산을 할 수도 있어요. 요령이 좋은 친구는 초반전에 어떻게 암산을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요령이 있더라도 틀리지 않으려면 이렇게 쭉 체계적으로 어렵진 않으니까 스텝 바이 스텝 하면은 올 수 있으니까 항상 이런 걸로 끌고 오려고 해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던져진 해밀토니안이 아는 형태면 쉬운데 모르는 형태로 주어지면 이렇게 back to the basic 해가지고 처음부터 해야 돼요. 아는 형태의 경우가 많겠지만 아는 형태가 아니면 유도해야 되니까. 됐죠? 해밀토니안 이 정도 하고 오케이, 이제 해밀턴 온도 방정식을 써볼까? 두 번째 단계. 이쪽은 이제 좀 지워버리고 지워버립시다. 이쪽은 지워버리고 해밀턴 온도 방정식 두 번째 단계로 가봅시다.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 첫 번째 단계 했고 좋아요. 두 번째 단계,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 누구나 생각하다시피 이거 HPR로 쓰고 싶잖아. 센트럴 포스인데, 라그랑전 할 때는 우리가 결국은 변수 두 개로 나머지 다 이렇게 날려버리고 처음에 변수 되게 많았지만 두 개로 쉽게 만들었죠. 물론 쉽게는 아니었지. 상당히 힘들게. 이게 해밀토니안 온다고 해서 이걸 다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줄여야 되는데 바로는 안 돼요. 지금 상태로 봐서 바로 없앨 수는 없으니까 하나씩 둘씩 이제 이유를 따져가면서 없애야 되는데 그러려면 운동방정식을 봐야 돼요.
순서대로 R 방향부터 운동번을 생각합시다. R 도트는 라운드 H, 라운드 P일 거 아니에요? 계산해보면 PR 뭐예요? 얘는 n분의 PR이죠? n분의 PR 뭐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세타 도트는 이거 오케이 뭐 도트부터 먼저 다 쓰고 그 다음에 운동량의 미분 밑에 쓰는 걸로 봅시다. 라운드 H 라운드 P 세타에서 쓰겠죠? 여기서 P 세타라고 썼지만 사실 얘가 뭐냐면 각운동량이죠? 각운동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골드스타인은 P라는 기호를 그냥 혼동해서 쓰고 있어요. 각운동량이라서 따로 L로 안 쓰고 제너럴라이즈드 모멘텀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해보면 어떻게 돼요? 뭐 별거 없죠 이것도? mr 제곱분의 p 세타의 p 세타 이렇게 되겠네. mr 제곱 p 세타. 파이 도트는 라운드 h 라운드 p 파이는 이것도 별거 없죠. mr 제곱 사인 제곱 세타분의 p 파이. 자, 이쪽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PR의 도트 PR 도트는 마이너스 라운드 H 라운드 R이죠. 이거 계산할 게 좀 있네. 항이 두 개나 있잖아. 자, 마이너스 붙이고 오케이 마이너스 2 올라가는데 없어지고 플러스로 바뀌고 MR의 3승분의 P세타의 제곱이 되겠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놈은 같은 폼이니까 더하기 MR의 3승분의 MR의 3승 사인 제곱 세타 분의 P파이의 제곱이 되겠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VR도 있으니까 그것도 미분해야죠. 마이너스 쪽에 마이너스 DV CR. 오케이? 맞게 썼나? 맞게 썼죠. 그 다음에 P세타 도트 마이너스 라운드 H 라운드 세타. 자, 이거는 세타가 어디 갔어? 세타는 여기 하나밖에 없죠? 분모에 있네? 오케이. 마이너스 2승. 오케이. 미분해서 마이너스 2승인데 플러스가 되고 2 없어지고 MR 제곱 사인 3승이 되겠죠? 3승 세타 P파이 제곱 되겠죠? 그렇죠? 세타에 대해서 미분했을까? 사인 3승 되는 끝이죠. 사인을 미분한 분모에서 오케이. 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을 미분했으니까 사인을 미분한 거가 이제 코사인 세타 하나 붙어 있어요. 네. P파이 도트 마이너스 라운드 H 라운드 파이. 자, 파이는 없네. 없죠? 없어. 땡큐. 파이는 사이클릭 코디네이트다. 알고 있죠? 됐어요. 그 다음에 타임 디펜스 없으니까 그거는 애초에 쓸 필요가 없지만 굳이 써놓는다면 하지만 에너지가 보존될 거다. 에너지 보존 이야기하는 거고 이렇게 되겠네요. 번호를 붙입시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은 뭐 안 붙여도 돼. 이건 에너지 보존이야. 에너지 보존. 그 다음에 6번 방정식도 사실 사이클릭 파이가 사이클릭 코디네이트다. 다시 말하면 P파이가 보존된다.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6번, 이거 7번이라고 번호 보신다면 6번, 7번은 둘 다 각각 보존 법칙들이고 결국 풀어야 될 게 5개나 남아있는 거죠. 근데 일단 파이, 그죠? 틀린 건 없어 보이고. 근데 문제 이것들을 연립하여서 풀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서로 약간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R과, 예를 들어서 R을 보면 R이
여기도 나타나죠. 세타에도 나타나고 파이를 위해서도 나타나고 그다음 세타가 R에도 나타나지. 서로 커플 R과 세타가 서로 커플돼 있어요. 파이는 안 나타나 다행히. 근데 R과 세타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서로 커플돼 있으니까 방정식이 5개 풀어야 될 게 5개고 그 다음에 R과 세타가 주로 들어있는 거죠. 나머지들은 이제 대충 상수니까. 그러니까 5개인데 풀어야 될 변수가 2개야. 그럼 사실 4개죠. R과 PR, 세타와 P세타. 방정식은 5개, 풀어야 될 건 4개. 아주 쉬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듀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리듀싱 이게 두 번째 스텝. 운동방정식을 쓰시오. 이걸 써야 돼. 이걸 여기까지 써야지 운동방정식 쓴 거야. 해밀턴 운동방정식은 개수가 많아요. 지금 이게 변수 원래는 6개여야 되는데 지금 파이가 없으니까 5개짜리 변수 5개짜리 해밀토니언이고 하니까 변수 5개? 맞죠? 변수 5개짜리고 타임까지 생각하면 7개 미분 방정식을 써야 돼요. 각각은 1차 미방이에요. 이걸 써야 다 한 거야. 쓰는 데만도 한참이죠. 멀티디멘전이 되면. 근데 보다시피 중간에 생각하지 못한 항들이 막 통통 튀어나와. 보통 우리가 다른 거 할 때는 이거 0으로 넣고 막 그랬거든. 0으로 안 넣고 그냥 하면은 이렇게 여기까지 와요. 이제 오케이. 그리고 나서 오케이 이걸 이제 어떻게 풀어볼까? 어떻게 풀어볼까? 한번 풀어봅시다. 풀든지 거의 푸는 단계까지 가든지 해봅시다. 2차 미방이니까 풀기 쉬울 것 같지만 또 딱히 그렇지는 않아요. 2차 미방이라서 풀기 쉬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서로 커플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것도 연립하고 나면 2차 미방 돼버려. 서로 커플되어 있는 걸 해결하고 나면 여기서 R과 PR이 R을 겹치는데 PR은 다시 R과 세타의 함수거든. 서로 막 얽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거 얽힌 거를 서로 대입하고 나면 2차 미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계인데 여기는 1번 그 다음에 4번 1번하고 4번이 이제 R에 대한 거니까 1번하고 4번을 서로 연립을 해봅시다. 4번에서 시작을 하죠. PR 도트는 PR 도트 우변은 저기 있어요. 근데 PR 도트를 다르게 계산할 수 있죠. 이 1번의 우변을 미분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가 MR2 도트가 되죠. 1번을 적용한 거죠. 1번을 적용하면 MR2 도트가 되고 4번을 여기서 적용하면 그대로 쓰면 MR의 3승분의 1 똑같은 거 있으니까 묶어버립시다. P세타의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세타 B파이의 제곱 빼기 dv dr이라는 식이 되죠. 이렇게 일단은 놔둡시다. MR2 도트인데 어디서 많이 보던 건데 익숙하지 않은 항이 하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세타 쪽을 하기 위해서는 2번과 5번을 하면 되겠죠. 2번과 5번을 연립해. 5번에서 시작합시다. P세타 도트는 우변은 저기다 쓰면 되는데 P세타를 다르게 계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도 보면 2번식에 P세타 우변에 있으니까 얘를 이항하면은 P세타는 MR제곱 세타 도트 그거를 시간에서 미분한 거니까 ddt MR제곱 세타 도트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게 이제 2번 이용한 거죠. 4번 이용해서 쓴다면 우변은 그대로 쓰면 되니까 MR제곱 사인 3승 세타분의 P파이 제곱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오케이? 여기 요 좌변 쪽 얘는 두 항으로 써지죠? 굳이 지금 쓰질 않아도 되는데 일단 쓴다면 얘는 MR 제곱 세타 2 도트 더하기 2 MR R 도트 세타 도트 이런 꼴이겠죠?
중요하지는 않겠어요. 사실 이거 익스펜드를 할 필요 없는데 한다면 이렇게 두 항으로 익스펜드 돼야 되겠죠. 자, 남은 것들 있죠? 3번, 6번 남았네? 6번 먼저, 파이 방향하기에서 6번 먼저 하면은 6번에서 P파이가 콘스턴트예요. P파이가 콘스턴트다. 그 다음에 3번에서 P파이가 콘스턴트면 세타 도트는 뭐 R과 세타의 함수죠. 그런데 그걸 계산하기 전에 생각을 잠시 해보는 거죠. 아, 이게 센트럴 포스 프로블럼이야. 센트럴 포스는 뭐더라? 행성 같은 것을 기술하기 좋아. 그죠? 근데 반지름만의 함수로 포텐셜이 결정이 돼. 힘도 반지름만의 함수로 나와. 나머지는 다 초기 조건이죠. 근데 초기 조건이 P파이가 없도록 좌표를 잡으면 되거든. 파이 방향이라는 것이 뭐예요? 이 행성의 운동을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타원계도 그려놓고 여기도 태양 그려놓고 여기 지구 그려놓고 반지름 R과 X축과의 각도 세타. 요것만은 다 기술이 된단 말이에요. 파이가 있지. 파이가 왜 없겠어? 파이가 있지. 요 직각방향. 직각방향이 파이예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 평면이 옆으로 이렇게 그 태양 평면이 옆으로 회전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거든. 중요하지도 않고. 그 모션은 콘스턴트이기 때문에 콘스턴트인 거를 왜 우리가 빼도 되니까 좌표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등속 관성 좌표계에서 서로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P파이는 콘스턴트인데 이걸 놓고 보면 굉장히 항이 지저분해요. 얘가 영향을 주는 게 많거든. 여기 세 군데로 들어가서 절대 미방이 간단하지 않아. 쟤를 0이라고 놓으면 어심을 해버리면 문제가 무지무지 쉬워지죠. 바로 그냥 2차원 문제가 돼버려요. 알과 세타. 그래서 이 어심을 우리 하는 거죠. 앞에 그 라그랑지안 중심력 문제에서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거를 고려하면 문제를 못 풀어. 외쳐 풀 수가 없는 문제죠. 근데 그건 초기 조건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태양계 같은 요 타원 운동을 하는 물체에 요 플레인이 도는 그 모션이기 때문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 플레인이 도는 거 우리가 뭐 사실은 못 보고 우리가 한 수천 년의 관측 기록이 있는데 수천 년 안에서 북극성도 잘 안 변하는데 이 평면이 움직이는 게 그다지 속도가 빠르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 별들도 대충 같이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우리가 볼 때 뭔 안드로메다 은하는 그럼 열나 빠르게 돌았냐? 아니, 안드로메다도 대충 그 자리에 계속 있었거든. 그러니까 실제 속도는 열나 빠르지만 워낙 거리가 멀어가지고 변화가 안 느껴져요. 그러니까 코스믹한 타임스케일에서는 중요한데 인간의 타임스케일에서는 전혀 안 중요하다. 별자리가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0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그렇게 하면은 파이도트의 우변이 0이니까 파이도트는 또 콘스턴트 파이도트가 0이니까 그죠? 파이도트가 0이면 어떻게 돼? 파이가 상수 바로 나오겠죠? 파이가 상수인데 이걸 굳이 어떤 값이라고 써야 돼? 그냥 0으로 이것도 잡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중요하진 않지만 파이가 여기 해밀턴에는 나타나지도 않아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걸 보통 0으로 잡는 거죠. 그래서 이거 평면상에 있는 걸로 우리가 그냥 생각해보자. 이것도 제로로 어심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파이는 그다음 뭐 아예 중요하지도 않아요. P파이는 중요하지. 해밀턴이 나타나는데 그걸 우리가 0으로 가정하는 거예요. 그걸 가정하지 않으면 문제 못 푸니까. 됐죠? 그러고 나면 앞에 미방 중에서 또 쉬워지는 게 있어요. 여기 또 나타났네? P파이 여기 나타났죠? 그러면 칼라를 좀 바꿔볼까? 이게 오케이. 그럼 여기 P파이스가 얘도 이게 카메라에 찍힐라나? 찍혔다. 오케이. 얘도 0. 그리고 얘 P세타 도트인데 P세타 도트가 그러니까 P세타도 콘스턴트 됐죠? 뭐 줄줄이 아주 쉬워져요.
이 P세타를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한다? L이라고 한다. 앵귤러 모멘텀. 궤도 가공 동량. mr 제곱 세타 2 도트. mr 제곱 세타 도트. mr 제곱 세타 도트죠 이게. 궤도 가공 동량.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2분의 1. 면적 속도가 뭐예요? 여기서 반지름이 r이고 델타 세타만큼 갔을 때 2분의 1 이게 이 삼각형의 면적 2분의 1 r r 세타 왜 곱이니까 r 델타 세타죠. 이게 2분의 1 r 제곱 델타 세타가 면적인데 이거의 속도 dAdt 하면은 그게 r 제곱 세타 도트에 비례하게 되잖아. r 제곱 세타 도트가 0이다. 면적 속도가 일정하다. 이거 0이 아니라 콘스턴트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됐죠?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또 p파이 또 있네. p파이. 그러니까 뭐로 써줘야 돼? 색깔이 흰색으로 돌아왔냐?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되죠? p파이. 또 얘도 또 여기니까. 자, 남은 거 밑에부터 쭉 올라오고 다시 또 우리 p 여기까지 왔네. 됐어. 이제 된 것 같아. 이제 방정식을 써볼까요? 이제 운동 방정식을 쓸 수 있게 됐네. 지금 3단계 진행 중이에요. 운동 방정식을 구하는 중이야. 운동 방정식은 결국은 마지막에 한두 개로 줄여야 되니까요. 그렇게 많이 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쓰면은 좌변은 mr2 도트. mr 제곱 p세타의 제곱인데 p세타 mr 3승 p세타 L로 쓰겠으니까 mr의 3승분의 L의 제곱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빼기 dvdr. 그렇죠? 그러면 이게 낯설지 않죠. 이게 뭐냐 마이너스 dv 이펙티브 포텐셜의 dr 요 꼴이죠. 여기 그 꼴이에요. v 이펙티브가 vr 더하기 2mr 제곱분의 l의 제곱 이거잖아. dvdr 하면은 dvdr 이펙티브에 대해서 계산하면은 이게 dvdr 빼기 m 없어지고 r의 3승분의 l의 제곱 이거잖아. 맞잖아. 그죠? 여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펙티브 포텐셜을 이렇게 잡으면 우변이 이펙티브 포텐셜의 미분의 음수.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우리가 아주 익숙한 센트럴 포스 프로블럼의 운동 방정식으로 돌아왔죠. 먼 길을 돌아왔죠. 라그랑지안로 했을 때는 이거보다 스텝이 좀 짧았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해밀턴이안 오는 스텝이 멀리 돌아오긴 하는데 훨씬 더 단순해. 어려운 스텝이 하나도 없어. 다 1차 미방으로 오기 때문에 어려운 스킬이 없고 좀 스텝은 개수는 많지만 어렵지는 않은 거죠. 대신 좀 느려요. 종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해밀턴이안 문제를 풀면 종이가 많이 필요해요. 다 전개해야 돼. 그리고 깜빡하면 이런 거 남겨놓으면 정리가 안 돼. p파이 평상시에 한 번도 안 써보면 갑자기 시험 시간에 p파이가 나타날 거야. 이게 뭐였더라? 어떡하지? 미방이 불가능한 미방이네? 막 땀이 삐질삐질 날 수 있어요. 평상시에 한 번이라도 해봐야 돼. 그게 왜 여기인지 잠깐 고민해봐야 돼. 왜 내가 이 태양계 평면이 항상 평면이라고 생각할까? 얘가 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왜 안 할까? 조금씩은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여러분들 뭐 시험 볼 때도 나타나겠지. 오케이. 이게 이제 첫 번째 엑sem플이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엑sem플 한두 개.
길면 다다음 시간까지 해밀턴이라는 문제를 좀 더 해봅시다. 오케이? 수고했어요.